다음 명령어 형식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디자인했다 이거야. 자,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네요. 하나의 명령어, 이게 그림상에서 세 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의 명령어다. 한 명령어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한 명령어는 뭐예요? 한 워드의 크기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나 이 워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물리적인 크기에 고정된 크기, 물리적인 고정된 크기.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의 물리적으로 고정된 크기로 운영하는 거를 워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물리적인 그릇의 크기가 워드니까 워드의 크기에 맞춰서 디자인하셔야 돼요. 이 워드는 얼마냐면 5비트고 2비트고 17비트네요. 그럼 얼마예요? 24비트죠? 이 워드는 24비트로 되어 있는 구조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안에 있는 건 일종의 자료예요. 그래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가는 레지스터들은 24비트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자료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 MBR은 24비트를 가진다. 맞아요. 왜냐하면 MBR이 가지는 내용은 자료구동이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니까. 그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컴퓨터가 만들어낼 수 최대의 동작이라는 건 영어로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죠? 그죠? 동작 비트가 몇 비트를 했어요? 5비트잖아. 5비트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2의 5승이니까 32가지잖아. 그죠? 경우의 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어떤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보기도 맞고요. 프로세서를 지정하는 필드가 2비트이므로, 자, 여기, 자, 프로세서. 이거 원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레지스터를 내는 것 같아요. 2비트. 저 2비트를 물어본 거니까. 4개의 레지스터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프로세서라고 하냐면, CPU 안에 있는 게 레지스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지스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가 2비트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레지스터 4개밖에 없다 이거야. 레지스터가 8개면 3비트가 필요하고요. 레지스터가 16개면 4비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거꾸로 계산을 하면 항상 경우의 수라는 걸 생각해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주소 비트가 17비트니까 전 용량이에요. 용량 때문에 17비트, 17비트로 되어 있는 주소. 17비트의 주소는 얼마냐? 이게 주소는 2의 17승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128kg다. 그런 얘기예요. 2의 7승이 얼마예요? 128이잖아. 그죠? 2의 10승은 K고요. 그죠? 그 계산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용량은 128kg를 가진 용량이기 때문에 주소 자리를 17비트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셔요? 용량과 주소와 용량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면 주소값을 가지는 레지스터가 뭐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터도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MAR도 주소를 갖고 있잖아요. 이해돼요? MAR이나 PC는 17비트로 구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128kg니까 17비트면 충분히 모든 영역의 주소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4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한 워드당 비트 수가 24비트. 이건 맞아요. 그러나 MAR의 크기는 24비트가 아니라 얼마다? 17비트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셔요? 그렇죠? 네. 용량과 주소와 용량은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가 정답이 됐고요. 비교 판단이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오어죠. 같으면 0, 다르면 1이다. 그래서 두 개의 자료가 똑같으면 결과가 0이 될 거예요. 거짓이 돼요, 거의. 모든 비트가 0이면 거짓이잖아요. 그죠? 어느 한 자리라도 유효 비트 1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OR을 한 결과가 거짓이면 뭐다? 두 자료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자료를 익스클루시브 OR을 했더니 참이다. 참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한 자리라도 유효 비트 1이 하나라도 존재한다 이거죠. 그게 참인 값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면 1이니까. 이해돼요? 꼭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자, exclusive. 자, and는 없네요. and는 삭제, or는 삽입. 이 no아나 and는요,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회로를 디자인할 때 쓰는 부품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no아나 and는. 원래 회로 디자인할 때 쓰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부품이지 어떤 연산의 기능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제가 계속 보면서도 좀 의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레이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사면, 요거는 그냥 구체적인 답이 좀 저도 애매합니다. 이게 답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저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문제에 대한 답에 적당한 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답은 두 번째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정말인지 아니지는 의심이 나기도 하지만, 왜냐면 레이드 2하고 레이드 4는 안 써요, 사실은. 왜냐면 레이드 3으로 흡수가 됐고요. 레이드 4는 레이드 5로 흡수가 돼버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좀 문제가 대형 맥코드가 많이 사용되는 업무에서 단일 사용자 시스템인데 이 말의 의미는 좀 모르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사다가 이거 물리적으로 잘랐어요. 이건 파티션이라고 그러죠? 파티션을 나눈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물리적으로 서로 독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C 드라이버, 얘는 D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이거 파티션이에요.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완전히 원래 몸체는 하나지만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가 된 상태의 개념이에요. 파티션은. 근데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예요. 그럼 당연히 물리적으로는 독립된 하드디스크이면은 그냥 이건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E 드라이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걸 하나의 하드디스크처럼 쓰는 거예요. 이거는 레이드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논리적인 장치로 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용량을 크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량이 크니까 너무 낭비가 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느냐? 자, 이 세 개가 마치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코리아라는 글자를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채울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처럼 쓸 때는 뭐냐면 이거를 분산해서 집어넣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이게 레이드 0이에요. 0번 레이드예요. 그냥 분산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몰아서 한쪽으로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골고루. 그러니까 이게 하나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만약에 4개를 합시다. 짝수개가 돼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2개를 합시다. 2개만. 여기다가 코리아를 보관하고 여기다가 또 코리아를 보관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양쪽에 다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복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처럼 똑같은 자료가 양쪽에 같이 있어요. 이걸 미러라고 하죠. 미러. 거울처럼 보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사본이에요.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가 하드디스크가 4개다. 4개면 똑같은 게 또 4개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관된 거하고 이쪽에 4개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 미러가 가능해요. 이거는 어느 한쪽이 깨지면 복구가 가능하죠. 근데 조금 전에 거는 뭐예요? 복구가 안 돼요. 깨지면 깨지는 대로 거기 못 써요. 전체적으로. 그럼 그런 오류율이 문제가 생기고요. 복사를 하게 되면 거울처럼 이거는 레이드 1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자, 0하고 1은 이제 구별됐죠? 레이드 1은 뭐예요? 복사본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깨질 걸 대비해서. 그러면 낭비가 너무 심하죠. 왜? 이쪽에서 보관된 자료의 양만큼 똑같은 크기를 가진 하드가 존재해야 되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처럼 쓰는 거지만 똑같은 내용이 중복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최소화하는 게 뭐예요? 페리트 비트죠?
페리티 비트예요. 자, 페리티 비트를 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해밍 코드는 잘잘못을 가려서 수정까지 가능하잖아요. 적은 비트를 투자해서 잘못을 가려서 정정까지도 가능하잖아요. 복사를 해놓으면은 당연히 그냥 그대로 깨지면 뭐예요? 그냥 통째로 갖다가 밀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 하드디스크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줄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이 레이드 2 이상인데 0이나 1은 아니에요 답이. 그죠? 이 문제 물음에 대한 자. 그러니까 2나 3이나 4나 5 이렇게 가는데 이게 1로 흡수됐고 이게 사실 1로 흡수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바이트 단위로 하고요. 바이트 단위고 얘는 블럭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 조금 한번 검색창이든지 자료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적합한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일단 정답이 만약에 2번으로 하면 그냥 2번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레이드 0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분산시켜서 저장하는 거고 레이드 1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똑같이 물론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처럼. 그 다음에 이제 페리티 비트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3에 흡수가 돼 있어요. 무게 그보다 밑에 게 더 낫죠. 그죠? 저걸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페리티 비트는 데이터량에 비해서 적지요. 그죠? 페리티 비트는 데이터량에 비해서 적으니까.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블럭 단위로. 블럭 단위로. 자, 그래서 실제로는 2번하고 4번은 원래 안 쓴다라는 건데 이제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원하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정답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걸로 그냥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심 사람 마음이니까 그죠? 뭔가 이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걸 제시를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걸. 건의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답이 아니다. 그걸 건의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질의가 안 됩니다. 반드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물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의제기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처리기예요. CPU인데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처리기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그냥. 디지털,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신호 처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CPU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시간 운영체제 계산에 사용되기다. 특히 CPU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이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메모리를 분리한 구조다. 이 멀티태스킹하고 DSP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CPU가 디지털이다. 그 디지털로 한 거는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한 거.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운영하는 방법일 뿐이죠. 멀티태스킹은 뭐냐면, 한 사람의 소유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멀티태스킹은. 소프트웨어예요. 멀티태스킹. 여러분들이 PC에서 문서 작성하면서 노래 듣잖아요. 그건 멀티태스킹이에요, 그게. 문서를 작성하면서 음악을 듣는다. 그럼 두 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래 한글이 돌아가고 음악도 들리고.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소유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래요. 근데 각각의 소유자가 각각의 하나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다 올려서 처리하면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거는 멀티태스킹이라고 안 하고요. 소유자가 서로 틀려. 여러 명의 소유자에 의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고 멀티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요. 멀티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은 프로그래밍. 뭐가 여러 개야? 프로그램이 여러 개다 이거야. 근데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개인 경우는 소유자가 각각 다르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똑같은 말로 멀티유저라고 해요. 그래서요. 사용자가 여러 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구별을 멀티태스킹하고 멀티 프로그램이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 시스템 내부에서 봤을 때
그러나 그 여러 개의 프로그램의 소유자가 한 사람 거냐 각각 여러 사람 거냐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셔요? 구별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멀티태스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죠. DSP가 뭐냐? 디지털 신호 처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이다. 디지털 신호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덧설 뺄셈 곱셈 이런 이제 CPU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CPU잖아요. 반복해서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성된 프로세서예요. 디지털화 시켰다 이거죠. 그죠? 실시간 운영체제 계산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메모리를 분리한 구조다 그래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자, 음성인식, 뭐 이런, 로봇, 이런 데 많이 쓴다 그러죠. 이제 의료기기로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장비로 로봇 기기, 로봇에 의해서 이제 수술도 이제는 의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식이 많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 외과 의사들, 이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도 이 기술이잖아요. 배 째는 것도 기술입니다. 마취도 굉장히 기술이에요. 마취 잘못했다가 죽을 수 있잖아. 안 깨나면 죽은 거지 뭐. 그죠? 이 마취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예요. 외과 의사도 수술하는 사람들 아무나 수술하면 안 되잖아. 그죠? 물론 칼 째고 뭐하고 어디서 꼬매기 잘 꼬매면 돼. 잘 꼬매야지.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내시경 뭐 수술한다 이럴 때 사람이 이게 그냥 능력으로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는 뭐야? 로봇 수술하면 굉장히 쉽죠? 옛날에 위내시경 하려면 막 그냥 속이 미식겁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전자적인 장비를 하게 되니까 전혀 또 수면 내시경 그러면 아주 손상되지 않고 편하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봇 수술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로 손재주가 좋은 그 젊은 친구들이 의사가 되면 더 좋죠. 아주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손재주가 좋은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서브루틴 또는 프로시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분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명령. 자, 서브루틴을 찾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별도로 작성된 곳을 내가 필요한 시점에서 호출을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호출을 하게 되면 되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보장돼 있죠? 되돌아올 번지를 저장해야 돼요. 호출은. 그래서 문제에서 의도는 뭐냐면 서브루틴이나 프로시저라는 거를 처리한다. 이건 뭐예요? 나 갔다 올게. 뭔가를 하고 돌아올게. 그런 얘기예요. 되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명령이 뭐냐? 바로 BSA. 스킵은 건너뛰는 거고요. 푸시나 로드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 BS예요. BS가 뭐의 약자냐면 일단 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브랜치 건너뛴단 말이야. 브랜치 앤드 세이브 어드레스. 세이브 어드레스. 되돌아갈 번지를 저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되돌아갈 번지를 저장해야 돼요? 되돌아가야 되니까. 호출을 하면 반드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되돌아갈 번지를 어딘가에 보관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BSA가 브랜치 앤드 세이브 리턴 어드레스의 약자예요. BSA. 세이브, 브랜치 앤드 세이브 리턴 어드레스. 되돌아갈 번지를 저장한다. 어딘가 가고, 브랜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데, 갈 때 되돌아와야 할 번지를 보관하고 찾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급 언어에서는 콜하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거는 어셈블리 명령이에요. BSA가 그랬어요. 아까 어셈블리 배웠잖아요. 그죠? 어셈블리에서는 BSA를 쓰고요. 고급 언어에서는 콜 이렇게 씁니다. 콜이 좀 편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네. 자, 컴퓨터가 해독할 수 있는 이진 숫자를 기계어라고 그러죠? 컴퓨터가 해독이 가능한 거는 기계어예요. 머신 랭귀지. 기계어다. 그런 얘기예요. 컴파일러 언어나 어셈블리 언어는 컴퓨터가 전혀 못 알아들어요. 번역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계어만이 기계가 알아들어요. 그렇죠? 기계어가 되고요. 첫 번째 보기가 정답이겠죠? 첫 번째요. 다음 add 명령 마이크로 동작. add. 그럼 마지막에 항상 연산 자체는 마지막에 해요. 더하기 들어가 있는 건 4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더하기 하려면 더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에 더하기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쉬운 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산기로 불러다가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산기로 불러다가 더하는 과정을 더하니까 더하라면 되고요. 엔드 하라면 엔드가 되는 거고요. 오하라면 오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니까 더하기 한 거예요. 이해돼요? 덧셈이라고 했잖아요. 애드 명령, 덧셈 명령은 더하면 돼. 누산기와 더하는 거를 덧셈 명령이라고 해요. 네 번째 마이크로 동작이 맞고요. 네 번째가 정답이에요. 컴퓨터에 쓰는 버퍼가 뭐예요?
버퍼가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있어요. 자, 이거예요. 자, 버퍼는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버퍼라고 해요. 보조교육장치죠? 그다음에 이게 메모리죠? 메모리의 일부분, 이게 버퍼입니다. 여기 있는 건 레지스터고요. 연산장치에 있는 건 레지스터고, 메모리 안에 특정한 일부분을 버퍼라고 해요. 물론 이제 버퍼를 독립시켜서 하면 레지스터가 되긴 해요. 네.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있어요, 따로. 자, 어쨌든 간에 개념적으로 뭐냐, 버퍼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접 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직접 나가는 거하고 버퍼를 거쳐서 나가는 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당연히 좋죠. 왜 좋으냐면 보세요. 여기는 한 글자를 여기다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내용이 여기에 저장되려면 어떻게 돼요? 못하야 돌아라. 막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놈이 들어갈 자리 찾아봐라. 찾아가야 되죠? 거기다가 한 글자 쫙 저장하고 못하야 멈춰라. 짜증나는 거예요. 한 글자씩. 언제 한 글자씩 못하 돌려서 저장하고 중지하고 못하 돌려서 저장하고. 짜증나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에다가 저장할 자료를 여기다 모아. 그래서 이 버퍼 사이즈가 얼마야 하면 좋냐면 이 한 섹타, 물리적으로 한 섹타의 크기만큼이 크기가 좋아요. 512바이트예요. 그래서 512글자가 모아지면 그때 한 방에 한 번 돌려서 512글자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좋겠죠? 만약에 한 글자씩 저장한다, 직접. 그럼 512번 모터를 돌려야 돼요. 근데 버퍼에다가 모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한 번만 돌리면 되잖아. 그죠? 이게 버퍼링이라고 그래, 버퍼링. 계셔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조교육장치에서의 버퍼 역할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버퍼는요, 자기의 일이 목적 달성을 하면 지워져요. 지워지는 건 아니고 다른 놈이 깔아뭉개고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보관되는 거죠.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조교육장치에 있는 버퍼의 개념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수풀이라고 그래요. 수풀. 여러분들이 프린팅할 때 직접 프린터로 찍으려면 짜증나죠?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수풀로 보내서 찍어요. 여기 있는 걸 찍는 것보다. 왜? 30분 걸려. 얘가 느리니까. 그럼 얘는 30분 동안 이 영역에 있는 내용 뭐예요? 기다렸다가 다 찍고 난 다음에 이 영역을 써야 돼. 짜증나죠? 그런데 이거를 직접 찍지 말고 수풀로 보내서 보내는 건 1분이면 돼. 그럼 1분 뒤에는 뭐예요? 이 영역을 누가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찍으면 돼. 30분 동안 마냥 찍어도 상관없어요. 마냥 찍어도 얘는 얘대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기법이 스플링이에요. 스풀. 보조교육장치에 있는 버퍼. 이해돼요? 어떤 내용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걸, 보조교육장치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걸 스풀이라고 해요. 스플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입출력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시적 기억장소다. 그런 얘기 이해하셔요? 이 입출력하고 주기억장치 사이에 있는 이걸 버퍼예요. 버퍼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다. 그런 얘기죠. 어디에 있어요? 버퍼는 입출력장치와 주기억장치예요. 그 위치만 잘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위치만. 버퍼는 어디 있다? 입출력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있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셔요? 네. 그래서 1번이에요. 다른 건 CP와 주기억장치를 전하는 여기, 이건 캐시 메모리지. 이건 캐시 메모리. 두 번째 설명은 캐시 메모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가번. 자, 해볼까요? 이거 했었죠? 세 번째. 이거는 단방 문제예요. 그죠? 헤비코드에 대한 데이터 자리가 어딘지만 알면 된다 그랬죠? 만약에 이거는 이제 뭐 자료가 틀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방 문제다. 그냥 저 1001이 자기 자리만 잘 찾아가서 찾으면 그냥 답이에요. 3번이죠? 이거 원칙은 이제 단방 문제. 1001에 대한 자기 위치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죠. 데이터 자리를 찾아가서 데이터 자리에다 데이터를 넣고 체크 비트 자리 P1, P2, P4가 체크 자리잖아요. 이걸 결정을 짓는데 이제 뭐 홀수로 했나요? 홀수
짝수면 짝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각각에 대해서 짝수가 되게끔 해주면 된다. 그래요. 짝수가 되면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또 짝수가 되니까 0이어야 되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짝수니까 1이어야 된다. 그죠? 데이터 자리만 잘 맞추면 되고요. 해밍 코드에 대한 비트는 짝수 페리티 방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된다 그러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기억된 하나씩 해독할 각각 명령 필요한 지시라는 거. 제어 기능이죠. 여러분들이 준 명령어는요, 제어 장치에 의해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 하세요, 곱하기 하세요, 이렇게. 이게 제어 장치예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를 해야 되고, 곱하라고 그러면 곱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어 장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제어 기능이라고 그래요. 사료를 처리하는 건 연산 기능이지만, 그 명령어가 무슨 기능인지를 해독하는 건 제어 기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명령어가 어떤 기능이냐. 그렇죠? 자,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누산기. 어큐뮬레이터는 피가수 및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레지스터예요. 누산기가. 최종 결과를 연산의 결과를 잠깐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 누산기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다 그러지요. 누산기예요. 다른 건 다 용도가 틀려요. 가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피트로 표현된, 이건 참 재밌는 문제네요. 이전의 문제는 애매모호했는데 이거는 말이 돼요. 어쨌든 열피트인데 A를 2의 보수로 변환했다. 그러면 원래 A가 있고 이거를 2의 보수 취한 거예요? A바가 되는 거죠. A바 플러스 1.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때 변환한 결과를 이걸 B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럼 A와 B의 합은 뭐냐? A하고 B를 더하라 라는 것은 A에다가 A바 플러스 1이니까 뭐예요? A에서 A를 뺀 거다. 제로가 되겠죠. 2의 보수를 취한 건 부호만 바꾼 거예요. 절대치는 같은데 부호가 바뀐 거야. 절대치가 같은데 부호를 바꾼 걸 더하면 뭐예요? 제로죠. 그죠? 네, 당연한 계산이죠. 제로예요, 제로. 네. 이때 A와 B의 합은 제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언제나 0이 된다. 뒤집어진 걸 더하면 똑같아요. 자, 이거 나왔던 거죠?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뭐예요? 옳은 것.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해요. 초창기에 만들었던 베이직을 그대로 답습을 했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언어들은 왜냐하면 유니코드나 아스키 코드를 썼기 때문에 대소문자가 구별되지만 처음에 나온 코드가 BCD 코드였거든요. BCD 코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은 코드예요. 그때는 고가의 장비였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럭셔리하게 그냥 대소문자를 따로따로 구별해서 쓸 이유가 없어요.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의미가 같잖아, 사실은. 그거를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은. 이해하셔요?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다른 건 다 틀렸어요. 참고하시고요. 아마 했던 거니까. 자, 그림은 어떤 줄 오퍼런드가 표시하는 줄 찾아갔어. 그 집의 내용이 나왔어. 직접 찾아간 내용이 나왔죠. 직접 번지죠. 한 방에 찾아가서 나온 자료는 직접 번지예요.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면,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있는데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 이거 찾아갔어. 근데 얘가 또 찾아갔어. 이게 나왔다면 이건 간접 번지죠. 자, 얘가 찾아갔더니 얘가 또 찾아가서 이 내용이 나왔다면 이거는 간접 번지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얘가 PC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진 거하고 이거를 더해서 찾아갔어. 그건 상대 주소죠.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번지하고 더했을 때는 상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저건 직접 찾아갔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인덱스다. 그럼 인덱스 레지스터라면 그 인덱스 주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만약에 베이스다. 그럼 베이스 레지스터가 돼. 베이스 번지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다. 뭐랬어요? 상대 주소가 되는 거예요. 쉽죠? 직접 찾아가느냐, 한 번 더 찾아가느냐, 계산해서 찾아가느냐, 세 가지 꼭 기억하라 이거죠. 상대 주소, 이건 직접 주소예요. 두 번째가 정답이고요.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잠시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